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23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 정부와 특히 검찰을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왔던 이재명 대표. 서해 첫날인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이 준비돼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안타깝게도 이제 타협과 또는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폭력적 지배만이 횡행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는 새로운 한 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요, 오전에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오늘 오전 목소리가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가시겠습니다.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습니다. 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이제라도 민생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에 굉장히 말이 좀 거칠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많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 정권의 야당 파괴, 정치 보복의 폭주라는 단어를 또 썼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 이사장께서는 연말, 지금 연초 이재명 대표의 저 바쁜 행보에 담겨진 저 메시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세요? 나를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읍소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읍소로 보이세요? 네, 저런 민생 행보를 다른 민주당 정치인이 했다면 그래도 진정성을 믿어볼 만한데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돼 있고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가 하기 때문에 방탄 프레임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폭력적 지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자주 회자되던 단어예요. 쌍방울 재판 관련해서 헬멧 쓰고 나타난 전라도 조폭 출신의 누구 그리고 성남 국제 마피아파 인물들. 또 이재명 대표 수행비서였다가 최근에 당의 어떤 국장으로 임명된 분도 과거 조직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 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죠. 누구보다 폭력이라는 단어와 가까운 분이 폭력적 지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수록 사람들 내리에 코끼리만 남는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방탄이라는 프레임이 또 하나의 코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방탄 때문 아니라고 해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거, 1월에 임시국회 열겠다고 한 거, 지금 민생 행보한다면서 전국 돌아다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거 모두 다 결국 방탄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난번 전대에서 여러 혐의가 없는 적어도 사법적으로는 깨끗한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다면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 발목을 잡히지는 않았겠다라는 아쉬움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듭니다. 네. 장 이사장은 이재명 대표가 됐으면 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깡패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네요. 잠깐만 들어보시죠. 전쟁에서 이기면 좋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은 못해 얘기해요. 아까 댓글에 눈에 띄는 댓글 중에 안보는 남북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훌륭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짜 잘하는 게 뭔지 말씀드리자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게 평화 상태입니다. 아니 동네 깡패도 아니고 사람 패가지고 억압시키는 거 좋습니까? 서로 잘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능력 아닌가요? 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야당 파괴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선일보 인터뷰랑 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두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는데 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 윤 대통령 말하길.
정치 보복이라고 하려면 선거 이후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뒷조사를 했다면 모를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는 이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이어서. 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MBC 조사입니다. 문제 없다. 적법한 검찰권 행사라는 응답이 50.6%, 과반을 조금 넘겼고요. 문제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43.2%였습니다. 어떠십니까, 김 교수님? 지금 국민 여론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뭐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분과 이재명 대표가 유죄일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여권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범죄 혐의가 매우 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방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한 지 9개월이 됐어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신년에 들어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공화당 의원입니다. 지금 협치를 하고 국정을 같이 나눠야 되는 파트너의 입장에서 뭔가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예. 여기서 어떻게 생산적인 어떤 국정 운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강대강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끌어안고 협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국민들이 더 안도하고 이런 어떤 불안감을 좀 낮출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수사의 대상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정을 해 나간다면 사실상 갈등은 멈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멈추기가 어렵다. 예. 그런데 그 수사라는 게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분이 대표가 되셨으면 여야 간에 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대화가 수월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러한 사법적인 어떤 위험은 어떤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비리라는 거예요. 비리라고 말씀하시면 죄송하지만 의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의혹.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민주당 전체로 갖고 와서 지금 정쟁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민주당에서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